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비 내리는 아침인데 날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수익률은 오늘 좀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에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영향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측 사람들이 모두 다 전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0년 만에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관련한 북한주들 저희가 챙겨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코앞이기 때문에 북핵 리스크, 엔저, G2의 경기 부진 3대 악재 안고 있는 우리 증시의 향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에 앞서 주말 뉴스, 주말의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업데이트 해봅니다. 네, 먼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요, 지난해 4분기보다는 큰 폭으로 좋아졌지만 예상 3% 못 미친 2.5%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을 밑돌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도 성장률 실망에 혼조 국면을 빚었는데 다우만 소폭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엿새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역시 최근 랠리 피로감까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린 건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4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도 75.4를 기록해 석 달 내 가장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BOJ 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일본은행이 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015년 회계연도 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좌우파를 아우르는 대연정에 합의해서 지난 2월 총선 이후 계속된 전국 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총리 취임식 도중 총리실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주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그에 앞서 저희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준비한 주요 소식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정호 부장님과 함께하는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 제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럼 그 직전의 종목인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는 AS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 목표가를 당일로 바로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승리한 종목이 됐는데 AS 그래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하이비 시스템 3% 달성한 이후에 주가 흐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4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애플 이런 주요 고객사들의 그 갤럭시 S4 관련 수혜주로 카메라 모듈 업종, 나노스라든가 파트론,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비 시스템은 후발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2분기, 하반기, 3분기 이후 정도부터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그 실적 가시화가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0만 화소 그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 장비 수요에 대한 급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 제가 7,000원대까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충분히 추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실 분들은 지금 추세 계속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승률 보면은 10전 한 5승 1무 4패, 50% 승률을 유지하고 계신데 오늘 오래간만에 또 시초가 공략주 준비하셨다고요? 테라세미콘 맞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 테라세미콘을 준비했고요. 제가 한번 본 코너를 통해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IT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테라세미콘은 그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열처리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력 장비인 열처리 장비 공급을 통해서 이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이 고품질 장비군으로 장비 로드맵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향후에 삼성전자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집중 전략은 좀 유지하면서 해외 영업에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OLED 투자 관련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OLED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서 이 주가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인 OLED 투자 재개에 따른 수주 증가와 기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OLED TV 출시를 앞두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TV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나서는 데 이어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테라세미콘이 반도체 열 처리 장비에서는 독점적인 MS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가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다각화로 인해서 반도체 증착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증착 장비를 개발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 OLED 패널 업체들보다 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한 수 우위임을 좀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90%, 영업이익은 230% 증가한 1,460억과 236억을 전망하고 있고, 현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ER 11배 수준입니다. 내년도까지도 50% 이상의 실적 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 프리미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요. PER 15배 적용 시에 29,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테라세미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초가에 공략하시면 좋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목표가 손절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 테라세미콘 설명을 강정원 부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29일 월요일 이제 막 우리 장 열렸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마지막 거래를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코스닥은 4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약간 혼조 장세를 금요일장에서 빚었었는데요. 자, 주말 미국의 GDP 성장률이 3% 이상이 아닌 2.5% 성장으로만 나와서 조금 부진한 영향을 오늘 시장이 받을 것 같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챙겨드릴 것을 약속드렸는데 어닝도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 22에 금리 인하도 조금은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지켜보는 지금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장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께 코스피 출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동시효과 상황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강보합권의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일단 선물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현물 시장의 강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0.22% 1948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개성공단,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FRB, ECB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제조업 지표까지 발표할 예정이 되게 되면서 이번 주는 상당히 대외적인 요인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부양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장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번의 출렁임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그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오늘은 과연 195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나오는지 오늘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아침 쪽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현물 쪽에서 매도 출발,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 13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94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 기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각각 400억가량 그리고 850억가량 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2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75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25억, 상업펀드에서 27억,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21억 정도 매수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그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2% 넘는 상당히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그 베이징의 중국 상공장 증설로 인해서 어떤 캐파가 컸다는 것이 조금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공장 같은 경우에 연산 한 30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했었는데 45만 대 정도 캐파가 증설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에서 105만 대 정도 증설이 좀 가능하게 되면서 엔저라든지 그리고 국내 공장의 어떤 부진을 많이 했을 때 분석이 주말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한국전력, LG화학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7%, 신한지주가 1.9%, KB금리 0.7% 정도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일본은요, 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장도 잠시 후에 한 1시간여 뒤에 열리게 되지만 중국장도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노동절 관련해서 연달아 계속 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4년 9개월 내 최고치인 코스닥이 오늘 아침부터 또 상승일까요? 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0.4% 상승한 567.35포인트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56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진 상황에서 그 이상 570포인트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570포인트까지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58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나서 단기든 중기든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금만 좋은 모습을 띄워준다면 충분히 오늘 570포인트 근처까지 혹은 잘하면은 570포인트도 터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수급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은 외국인이 뭐 한 1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보신다면 외국인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매수에 복귀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부분들, 지난 금요일에도 뭐 590억 거의 6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약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약간 3%, 약 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또 하나 셀트리온 자회사가 상장이 좀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아침에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4%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다른 이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다는 부분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강보하고 CJ 오쇼핑도 강보하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지난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아침에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관련된 좀 악재가 좀 작용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나머지는 뚜렷하게 셀트리온하고 OCI 머티리얼즈 빼고는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키우는 종목은 적다라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미국의 지표는 부진했는데 북한 리스크가 다시 좀 들썩이고 있거든요. 오늘 외환시장 분석은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GDP 성장률 미국은 좋지 않았는데 북한 리스크 때문에 금요일장도 막판 상승으로 끝이 났더라고 1110원 선 지켰는데 오늘 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30전 하락한 111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1108원 70전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09원 4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 여객시장에서부터 소폭의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점이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품 통화가 약세를 보인 점 등은 통상적으로 원화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 지표 부진에 따른 엔화의 강세가 원화에게 동반 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비록 엔화의 반등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엔화와 원화와의 동조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에는 지난주 금요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미 경제 지표의 부진까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난 26일에 99엔대에서 하락해 현재는 97엔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의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그림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 지표의 부진과 또 이에 맞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겠고요. 이는 최근 수년간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해온 단골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5월 1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하고요. 또 5월 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시장 흐름의 주요 변수가 되겠는데요. 최근 이 두 지역의 지표가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원화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글로벌 증시의 조정은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엔화의 강세가 곧 원화의 강세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지표의 부진은 원화에게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 원에게는 일방적인 방향성보다도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역시 원화에게는 양방향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유로 엔의 하락이 달러 엔과 달러 원의 동반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로화의 약세는 글로벌 달러 강세를 유발하면서 달러 원에게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금리가 동결된다면 최근의 유럽 증시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이에 따른 위험 회피 분위기가 원화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볼 때 이번 주 달러원 1105원에서 1120원 사이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우리도 크게 한쪽으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렵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 주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5월에는 시장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2013년인 올해도 예외는 아닐까요? 추가적인 조정 혹은 점진적 반등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5월 증시 전망을 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오성진 센터장님을 만나보시죠. 올 한 달은 4월 달에 기록한 저점, 한 1900선이 저점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등 포인트는 한 2000선,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최근 8개월 동안 사실은 1900에서 2000 사이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5월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흐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단이 저해되는 요인은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 시퀘스트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글로벌 전체에 대한 그림 자체가 그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결국 PBR 1배가 1850포인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단 자체도 견고하게 특별하게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 한 지켜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요인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5월달 장은 1900에서 2000 사이의 박스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1분기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2분기까지도 엔저에 따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둔화 우려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이제 100엔이라는 것이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작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0엔이 넘어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좋아지겠지만 수입 물가는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100엔 선을 기준으로 한 당분간 2분기에는 그 선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강세라는 부분에 의한 엔저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최근 6개월 동안 벌어진 상황은 일본의 양적 완화라는 요인에서 인위적인 또 가파른 엔화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엔화 약세 요인은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엔화 달러 강세에 의한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 충격은 좀 더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일본과 경쟁 관계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들의 선전과 한국 업체들의 부진 현상이 당분간 2분기에도 그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엔저를 극복하고 충분히 매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경쟁 관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여전히 기술력에 의한 결국 이익 창출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조선이라든가 건설, 기계,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히 좀 부진한 업황 부진에 대한 영향이 수출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1분기 7.7%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기대가 이제 8.1에서 8.2 정도였는데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7.7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보여지게 되면 새로운 정부는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끌고 가겠다는 전략보다는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부실한 부분들을 미리 털어내고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중국 경제 회복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당분간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까지에 걸쳐서 중국 경제를 뜨겁게 달구게 끌어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가면서 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시퀘스트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정부 지출 감소와 국방비 지출 감소 또 의료보험 지출 감소 때문에 고용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최근에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 미국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달 것이라는 그러한 선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유동성 장세였다고 보면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장은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는 그러한 그림이 2013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형주냐 중소형주에 대한 구별보다는 이익 개선이 높게 나타나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증을 해본 결과는 1분기 실적과 중장기적인 주가의 그림은 똑같이 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가서도 여전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악화됐던 기업은 여전히 2분기에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개선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종목은 중형주냐 대형주냐 소형주냐에 대한 의미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크게 낙폭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증시에 대한 그 반등 요인은 외국인이 키를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노리는 기본적인 전략은 환차익, 그 다음에 집가가 싸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 이 두 가지가 가세하면서 한국 증시의 순매수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거 같으면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했다고 보면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ETF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ETF로 접근했을 경우에 낙폭 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ETF 매수의 영향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 있고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중에서 1분기의 실적 개선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실적 개선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투자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을 끌고 가는 핵심 화두는 소비재입니다. 미국도 역시 고용 회복에 의한 소비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인당 GDP 5,000불 시대를 열면서 소비입니다. 아시안 국가들도 역시 소비 향상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추경 예산을 통한 소비 시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보면 큰 컨셉은 소비주에 주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포인트가 과거 같으면 투자에 정부가 주도했다고 보면 최근 같은 경우에 소비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 기본적인 철학은 소비주에서 실적 개선으로 가는 소비주에 집중하자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코스닥까지 형님인 코스피와 함께 같이 하락 전환돼 있습니다. 9시 17분 현재 양시장보다 아주 소폭이지만 약보합세로 바뀐 시점인데요. 거래소부터 특징주와 대응법까지 챙깁니다. 먼저 오늘 좀 부진한 쪽부터 보면요. 에스텍스 그룹주가 또 한 번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에스텍스 건설 쪽에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안 좋은 소식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OCI 역시도 급락입니다. 두 이제 뭐 그룹주 네. 한번 보죠. OCI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OCI 좀 보도록 할게요. 태양광 뭐 안 좋다는 부분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은 그 반등을 좀 주게 되면서 OCI가 좀 덜 빠졌었는데요. 이제는 뭐 그 OCI 폴리실리콘 공급 그 가격뿐만 아니라 업계 어떤 구조조정의 어떤 태풍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OCI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중국의 선택이라는 회사 파산이 됐는데요. 20억 달러 어떤 채무를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그 파산했고요. 그러면서 1조 4,600억 정도 어떤 그 3건의 공급 계약이 현재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지금 현재 큰 곳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OCI가 그 작년 연간 매출 그리고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가 3조 3천억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한 40%는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급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좀 낙폭을 만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 낙폭 만회가 오늘 지금 현재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도 이 낙폭을 이 갭 구간을 빠르게 만회를 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폴리실리콘 좀 가격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요에 대한 수요가 어떤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당분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석연료와 그리고 그 자연 친환경 원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셰일가스가 나오게 되면 셰일가스 어떤 그 채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화석연료인 뭐 석탄이나 석유도 좀 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OCI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안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 해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STX 또 좀 볼 건데요. STX 같은 경우에 자, 일단 STX 건설 이 회사도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2천억 정도의 채무 그러니까 PF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각이 되게 되면서 법정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설업황은 앞으로 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분양 시장을 살리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 시장이 먼저 살아나야지 어떤 주택 건설 쪽보다는 아무래도 PF에 대한 부실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법정 관리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감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어렵고요. 그리고 STX 조선뿐만 아니라 건설까지 지금 현재 자금난 즉 결론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STX 건설 지금 현재 작년에 완전 자본 잠식이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상장이 됐었으면 상장 폐지가 됐겠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업황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STX 그룹주만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ST 페노션 도 그렇고요. 조선해양 건설까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STX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요. 뭐라 해야 될까요?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싸더라도 들어가지 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자동차와 통신주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마지막 현대위아까지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만 유독 부진한 원인 한번 짚어보겠고요. 무엇보다 통신주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그리는 등 강세를 띠고 있네요. 네, 일단은 조금 같은 완성차 3사인데도 지금 현대모비스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소위 말하는 증권 찌라시죠. 증권 찌라시를 통해서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이 8%대 떨어질 것이라 그런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 실적으로 그 26일 날 발표된 실적을 보니까 현재 영업이익은 6천억 원대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요 영업이익률이 8% 실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현대모비스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말 특근 재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파른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조금 염두에 두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통신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LG U+가 4%대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2.6%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작년 4분기에 그 마케팅 비용이 좀 축소가 되게 되면서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해 1분기에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있을 것이다. 거기는 논쟁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LG U+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 보니까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이 부분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개선됐다. 요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영업이익 내에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실적인 판관비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를 좀 보신다면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그리고 잠정 폐쇄 위기까지 놓여 있는데 또 경협주가 얼마나 빠지는지 방산주가 얼마나 선전하는지 알아보겠고요. 오늘 무엇보다 다시 한번 백신주가 눈에 띄는 흐름이라고요? 네, 오늘 시장을 좀 보신다면 이제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몇몇 종목군들만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도 상승폭은 좀 약하다는 부분들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남북 경협주들이 좀 좋지 못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마지막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도 뭐 어떤 뭐 얘기가 나오기에는 뭐 너무 늦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라면은 뭐 로만돈이라든지 뭐 이화전기, 재룡전기 등 조금 하락세를 좀 키우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남북 경협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로만손인데요. 로만손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조금 급락세가 나오면서 좀 주가를 좀 향후에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남북 경협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방산주들이 좀 오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크게 오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다시 띄고 있습니다. 네. 뭐 이글벳이라든지 제일바이오, 파루 등이 강세를 좀 띄고 있고 결국은 이제 AI가 조금 진정 기미를 좀 보이다가 다시금 또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오늘로 또 노동절조 휴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오늘뿐이 아니라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혹은 토일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대만에서도 AI가 좀 발생했다는 부분들 지난주 후반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관련된 종목들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백신주 관련해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원래 이제 AI 수혜주라면 뭐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게임주들이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띠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뭐 위메이드, 조이맥스 특히 조이맥스가 이제 윈드러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뭐 지난 금요일에도 한 8%에서 9% 급등세를 좀 띄었었고요. 오늘도 장중에는 거의 한 8, 9% 올라왔다가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7.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49,000원대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모바일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기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은 모양새 좀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이틀 연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하락전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까 0.4%대 상승세를 주고 네. 있다가 급격히 하락전환하는 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더 많이 띄고 있다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쉽게 하락전환한 뒤에 코스닥은 565선, 코스피는 1940선 걸려 있는데요. 거래소 쪽의 특징주 한두 개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도 좋았었고 오늘 흐름은 또 어떤지 한국타이어 월드하고 같이 묶어서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 밖에 롯데케미칼, 사실 뭐 그 넓게는 같이 화학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증권사 혹평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한국타이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뭐 전기 대비해서 14%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년 동기에 좀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기 대비해서 조금 비교가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1분기 조금 한국타이어 그 자동차와 좀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완성차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는데, 한국타이어 뭐 특히나 타이어 업체들은 이전부터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낮아진 눈높이에 그 부합을 한 부분도 있고 낮아진 눈높이보다 조금 잘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상품 가격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현대차에 주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조금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를 제외한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상당히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고 판매돼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프리미엄 타이어 판매까지 부합이 되게 되면서 조금 실적이 선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급등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전고점 5만 원에 대한 부담이 어제까지는 어쨌든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롯데케미칼. 일단은 그 롯데케미칼 증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그 담은 그 롯데케미칼 자체의 문제인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뭐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타이어 현재 그 말씀드렸는데,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를 만드는 게 이 롯데케미칼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합성 고무 가격이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타격을 전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호재인데, 그 원자재를 갖고 가가지고 기초 원자재를 만드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롯데케미칼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어떤 그 타겟이 제가 보기엔 롯데케미칼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화학 부분보다는 정보소재 쪽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적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부분들이 LG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경고성 어떤 혹평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 제조업지표 나와봐야, 중국의 제조업지표 이번 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업황이 안 좋다는 것들은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하반 경직성 확인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동차뿐만 아니라 통신주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아침인데요. 코스피는 하지만 여전히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다시 플러스를 개인 매수가 붙으면서 되찾았습니다. 이번엔 지난주 전체적인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합니다. 먼저 지난주 거래소 수급 특징주부터 보면요. 자,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덜했었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전자, 두 번째로 산 종목은 하이닉스, 세 번째는 모비스, 다섯 번째는 기아차였고요. 네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IT, LG그룹주와 하이닉스 보이고 자동차주도 일부 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관의 방어도 역시 계속 이어졌었는데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던 삼성중공업도 매수했고요. 역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도 있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외국인 쪽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업종에 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IT 자동차 역시 외국인이 살 섹터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것이 다 삼성이 들어가 있네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삼성그룹주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부분은 삼성그룹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레버리지 지수 상품을 좀 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기관 매도 상위에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들어가 있을 거라는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 선물 쪽보다 현물 시장 쪽에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요. 저는 선물 미결제 약정에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주 후반 쪽에서 미결제 약정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선물 지수는 전체적으로 245.5피에서 조금 그 기간 조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선물 방향성이 나올 때 그쪽으로 급격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 방향성과 미결제 약정을 저는 이번 주에 좀 동반적으로 같이 좀 보시면 시장을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코스닥에는 사실상 지난주 딱 하루 빼고는 양 매수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요일날 이미 신고가 친 주스 홈쇼핑은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종목 이미 드러났고요. 파트론과 SF, 슈프리마 등등도 계속 끌고 가네요. 결국 KG 이니시스라는 종목까지 외국인들 5번째로 많이 담았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의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이어서 확인해보니 서울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 사라민 HR, 옵트론텍, KG 이니시스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KG 모빌리언스를 5번째로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 네, 지난주 후반 혹은 지난주 내내 특징을 보신다면 코스닥이 결국은 이제 560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라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도 외국인 기관 모두 할 거 없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이나 혹은 신고가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 종목군을 위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 모두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종목은 겹치지 않지만은 모양 자체라든지 실적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혹은 차트적으로 신고가 돌파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 한마디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중국 증시도 쉬고 일본 증시도 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북한 리스크 외에는 크게 이슈가 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내일은 FOMC 회의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 모레 아침에 FOMC 회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유럽의 ECB 금리 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대형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쉬어가더라도 종목별로 보신다라면은 반등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업종별로 혹은 그룹사별로 악재가 나온 기업분들은 좀 하락세를 좀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힘이 엇갈리겠지만 지수 자체는 좀 더 상승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의 신고가 종목들 한번 잘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 프로그램이죠.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또 관심주와 공략주를 AS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은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이 멘토들의 포트폴리오가 운영되고요. 금요일에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한 주간 주식승천 멘토들의 수익률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수익률 베스트 5입니다. 김용준 멘토님이 1위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양약품이 32%, J콘텐트리트가 16%대의 수익률이 이어지고 있고요. 양승모 멘토님이 2위와 또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엔터테인먼트가 22%대의 수익률을, 아이마켓 코리아가 13%대의 양호한 수익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금요일 출연자들의 이번 주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명서 소장님의 공략주입니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와 이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죠. TCK 오늘 공략주로 살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00원에서 11,200원, 목표가가 12,300원, 손절가가 1,200원입니다. 이어서 김영근 소장님의 관심주 역시 살펴봅니다. 휴대폰 카메라 고사양화 추세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 공략주로 살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705원, 목표가가 5,300원, 손절가가 4,250원입니다. 네, 먼저 다음은 이 관심 종목에 대한 현재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TSK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150원씩 밀립니다. 1,9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이비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현재가 40원씩 밀립니다. 4,665원에 거래 중인 모습인데요. 이 자세한 전략 오늘 최명서 소장님 연결해 관심주에 대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공략주에 대한 AS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주식승천에서 그 TCK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인한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유보율이 좋고 회사 실적이 좋은 TCK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CK는 고순도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및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제품을 국내 최초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ED 및 반도체, 장비용 부품 외에 전국 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무려 1,200%나 됩니다. 차트를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심리도 및 심리도도 아주 양호합니다. 매수가는요, 이 5일선 부근인 1,600원에서 11,400원으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2% 정도인 12,4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약세라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기다렸을 때 한 수익률이 10에서 한 20%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서 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AS와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으로 반전된 이후 다시 한번 빨간불 켜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의외로 빠르게 다시 한번 빨간불을 되찾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글로벌 이슈, 하지만 저희는 잡아드리고 있죠. 숨겨진 한 줄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마 22 통화정책회의가 될 텐데 앞두고 지금 긴축 정책을 둘러싼 유로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여당의 한 인사가 독일 총리를 비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월에 예정된 그 정당 컨퍼런스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이 유출됐죠. 그래서 올랑드 정부가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독일과 영국에 대해서도 자유무역과 긴축 정책만을 부르짖는 보수 정권이다라고 하면 냉소주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프랑스에서도 지금
그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긴축을 3%대 맞추는 데 있어 시간이 부족해서 프랑스도 지금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긴축 시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긴축이 어려움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독일에서 메르켈이 계속 긴축정책을 피고 있지만 지금 유로존은 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연정을 구성하면서 거기에는 연정 합의 내용에는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췄고요. 스페인도 이제는 더 이상 긴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의 희생만 충분하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프랑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상환도 7년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메르켈 총리가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로존에서는 긴축보다는 경기부양책의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두 군데서 얘기 나오는 메르켈을 막을 수 있겠지만 유로존 전체적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도 긴축을 소폭이나마 포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좀 양보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2일 이번 주 중후반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요? 지금 금리 인하가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2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융 안정국에는 도움이 돼도 다른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아니면은 금융이 어려운 나라들, 불안정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예를 들어서 LTRO를 추가로 풀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예치금리, 22 예치금리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LTRO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TRO는 벌써 갚아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치금리, 돈을 받아놓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다시 재이체한 그 돈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끔 유도하는 어떤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금융안정국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아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분을 아마 실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5월 2일 날 가능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두 가지 정도가 같이 동시다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BOJ는 금요일 날 마감이 되었죠.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BOJ 이후에 2% 인플레 2015년에 달성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스케줄대로 잘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건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립서비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BOJ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없죠. 무장 국채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뭘 또 하겠습니까? 본원 통화도 130조 엔에서 270조 엔까지 늘린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아마 립서비스일 거고요. 왜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냐면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1.5에서 2를 못 넘어갑니다. 계속 1.5, 1.6, 2.7 이런 정도 움직이다가 이번에 1.5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6년을 돈을 풀어서 한 미국도 못한 것을 돈을 풀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룬다?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일본이 2%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내놓을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의 엔화가 추가적 약세가 안 되는 게 돈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진행시킬 수는 있겠지만 2%까지 가는 거는 아마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어닝 시즌 지난주가 좀 하이라이트였었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무엇보다 통화정책 회의가 관심입니다. 유럽 쪽에서 그야말로 금리 인하 해준다면은 유럽계 자금의 유턴도 좀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오늘장 조언 구해볼게요. 이번 주는 일단 FMC하고 ECB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MC는 매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양쪽 하나로도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일단 FMC보다는 ECB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ECB에서는
금리나 플러스 새로운 것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탈리아가 연정에 성공하면서 이탈리아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국채를 마리오 드라기가 많이 사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아마 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고요. 오히려 자동차나 내수주에서 약간 버텨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 반등과 화학주에서의 반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화학주의 대표적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4.5% 빠지기 때문에요. 이 종목들이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 주가는 좀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군에서 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이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되돌림을 준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을 계속 진행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 눈치 보기 속에 무엇보다 삼성전자 우리 화학 대표주들 반등폭을 체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하락세, 하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 시가에서부터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코스닥인데요. 오늘은 자동차와 통신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